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흥미로운 자료가 있습니다. 철학자이자 AI 스튜디오 창립자 토비어스 리스와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리스는 여기서 AI, 특히 딥러닝이 단순한 기술 발전 그 이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 자체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뭐랄까 철학적 사건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리스는 AI가 우리가 거의 400년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그런 이분법들 있잖아요. 인간 대 기계, 또 생명 대 비생명, 이런 사고의 틀 자체를 지금 허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석에서는요, AI가 던지는 이 철학적 도전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당신의 사고방식, 또 미래에는 어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시작인데요. AI가 우리가 알던 세상의 그 기본 개념들, 그 생각의 뿌리 자체를 흔들고 있다. 이거 한번 제대로 풀어가 보죠. 네. 리스의 핵심 주장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현대 사회를 떠받쳐온 기둥 중 하나가 인간 대 기계, 이 구분이었는데 이게 딥러닝 AI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인간만이 지능, 창의성, 내면성 이런 걸 가진 유기체고 기계는 그냥 생명 없는 정해진 대로만 움직이는 그런 존재로 여겼잖아요. 그렇죠. 주체성이라든지 예술, 자유, 진리 같은 좀 어려운 개념들도 대부분 이 구분에 기반해서 인간 고유의 것이라고만 생각했었죠. 그런데 지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AI가 등장하면서 이 전제 자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거의 400년 된 생각이 지금 도전을 받는 셈인데요. 이 지점에서 당신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겠죠. 나는 혹시 무의식적으로 인간의 지능이나 창의성이 기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그렇게만 생각해오지 않았나 하고요. 리스의 주장은 바로 그 생각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리스는 사람들이 흔히 묻는 질문, AI가 정말로 지능적인가? 하는 이 질문 자체를 좀 비판적으로 봐요. 어쩌면 그 질문 뒤에는 인간 우월주의에 대한 어떤 향수가 깔려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거든요. 중요한 건 AI가 우리랑 똑같냐 아니냐가 아니라 우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지능적이라는 점이라는 거죠. 다른 방식의 지능이라.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AI는 경험에서 배우고 나름의 논리를 이해하고 또 그걸 추상화하는 능력을 분명히 갖췄어요. 특히 인간이 처리 못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패턴, 미시적이든 거시적이든요. 그런 논리 구조를 발견할 수 있죠. 체스나 단백질 구조 분석 같은 예시가 딱 떠오르네요. 이미 인간을 넘어선 분야들이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리스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선을 그어요. 인간 지능의 핵심적인 차원. 예를 들면 자기 삶을 살아가려는 어떤 내면성 혹은 성찰 같은 것은 AI에게는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AI가 도구로서의 지능은 뛰어나지만 우리 같은 내적 동기나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그런 건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정보 처리 능력은 탁월하지만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묻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생각의 파트너는 될 수 있어도요. 그렇다면 과거의 AI랑 지금의 딥러닝은 또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과거의 소위 상징적 AI는 정해진 규칙 기반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닫힌 시스템이었죠. 말 그대로 도구에 가까웠습니다. 반면에 딥러닝 시스템은 스스로 학습하고 계속 적응하잖아요. 프로그래밍 되지 않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도 나름대로 대응하는 열린 특성을 보이고, 그래서 일종의 행위자성을 가진다고 리스는 표현합니다. 행위자성이라. 근데 그 말이 조금 강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AI가 정말 스스로 의도를 갖고 행동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그냥 복잡한 패턴 처리의 결과인데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걸까요? 리스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리스가 말하는 행위자성이 인간과 같은 의도나 의식을 가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점은 분명히 하고요. 다만 스스로 학습하고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작동하고 또 환경과 상호작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단순한 기계와는 다르다는 거죠. 살아있는 인간과 기계 사이에 어떤 중간지대에 있는 새로운 종류의 행위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생명이나 의식이 없어도 지능, 창의성, 언어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존재라는 거죠. 중간지대의 새로운 행위자.
흥미로운 개념이네요. AI가 이렇게 단순 도구를 넘어선 존재라면 리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더라고요. AI가 어쩌면 인류 문명사에서 새로운 전환점, 그러니까 새로운 추계 시대를 열 수도 있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추계 시대라는 건 인류의 정신적인 토대,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뀐 그런 역사적 시기를 말하는데 과거 문자의 발명이 그랬던 것처럼요. 네, 리스는 특히 LLM, 그러니까 대규모 언어 모델의 잠재 공간, 레이턴트 스페이스라는 개념에서 그 가능성을 찾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AI가 데이터 속의 어떤 숨겨진 관계들을 인간이 보통 생각하는 3차원을 넘어서 수백만 차원의 그런 초고차원적인 지도로 이해하고 정리해놓은 일종의 생각의 공간 같은 거예요. 만약 인간이 이 AI의 잠재 공간을 활용해서 빌려서 생각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우리가 새로운 감각기관을 얻은 것처럼 세상을 전혀 다르게 보고 이전에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생각이나 발견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죠. 와, 잠재 공간 이야기는 진짜 SF 영화 같기도 한데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우리가 쓰는 검색 엔진이나 추천 알고리즘 같은 게 이미 좀 비슷한 걸 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확실히 인간과 AI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바로 그런 관점에서 리스는 AI를 자꾸 경쟁자로만 볼 게 아니라 공생, 심바이오시스 관계로 봐야 한다고 아주 강조합니다. 이게 1960년대에 리클라이더라는 사람이 제시했던 인간 컴퓨터 공생 개념과도 이어지는데요. 예를 들면 무화과 나무와 벌 또는 균류와 나무처럼 서로 전혀 다른 존재가 각자의 강점을 가지고 서로 의존하면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함께 해내는 그런 파트너십을 말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AI 덕분에 우리는 기후변화 모델처럼 엄청나게 복잡하거나 보이지 않는 생태계 네트워크 같은 걸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고 또 반대로 AI는 우리의 질문이나 통찰력, 데이터를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뭐 인간 지능의 종말이나 대체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 지능의 새로운 확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리스는 바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AI가 인간과 기계, 생명과 비생명 같은 낡은 이분법의 틀을 깨고 그 중간 지대를 열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리스의 핵심적인 통찰인 셈이죠. 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것처럼 AI는 정말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과 세계를 보는 방식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어요. 인간과 기계의 경계는 점점 흐려지고 있고 우리와는 다른 종류의 지능과 공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AI를 과거의 이분법적인 틀, 뭐 인간이냐 기계냐 이런 틀에 가두려고만 하지 않고 이 새롭게 열리는 중간지대에서 과연 어떤 새로운 관계,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탐구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리스는 이걸 설명하면서 과거 바우하우스의 예를 들더라고요. 유리나 강철 같은 새로운 재료를 탐구하면서 건축과 디자인의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요. 우리도 AI라는 이 새로운 재료를 가지고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철학적으로도 깊이 탐구하면서 새로운 개념과 삶의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기술과 철학이 함께 가야 한다는 거죠. 네,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AI와의 공생이 정말 우리 사고의 지평을 넓혀준다면 우리는 어떤 새로운 개념, 또 어떤 새로운 존재 방식을 상상하고 만들어 나가야 할까요? 만약 이런 철학적인 고민 없이 기술만 계속 앞서 나간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미래를 마주하게 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